교재 90쪽 볼까요? 90쪽. 90쪽. 자,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사람에 대한 민족 감정이 있잖아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 사람에 대한 민족 감정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이 아일랜드를 점령하고 나서 강제로 감자 농사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자 농사를 이만큼을 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폭삭 망해버려가지고 거의 한 200만 명이 굶어 죽고 해외로 나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에 대한 지문이 90페이지에 있어요. 90페이지. 자, 그럼 여기에 빈칸 A랑 B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자, 선택지 한 15초만 보면 돼요. 10초에서 15초. 자, 보니까 선택지를 보는 것도 의미가 꽤나 있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본문으로 가시고 시간은 지금부터 1분 드립니다. 1분. 조금 짧나요? 1분 30초 드려볼게요. 시작. 네, 사실 이 정도면 끝났어야 돼요. 끝내신 분도 많고 아직 안 끝내신 분도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 선택지를 봤을 때 이제 A의 1, 2, 3, 4에서 그냥 눈으로 봐도 모르는 단어 없다, 맞죠? 1번의 dehydration은 물이 빠지는 거니까 탈수, 네. trauma는 정신적인 큰 상처, starvation은 배가 고픈 거죠. 기아, 기근, fatigue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를 딱 봤더니 사망했다, die of 삐리리에서 죽었어. 그러면 죽은 이유 못 찾아야 되지? 앞에 볼까, 뒤에 볼까, 어디 볼까요? 네,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힌트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자, 여기 그 앞에 문장에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 첫 번째 줄, 아까 두 번째 줄 앞부분에서 기근이라고 했죠. 1840년대 아일랜드라는 섬은 겪었습니다. 기근을 이랬고 아일랜드가 충분한 식량을 만들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인구를 먹이기 위한. 그래서 못 먹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네, 굶어요. 굶주림. 좋습니다. 그 뒤에도 사실 보면요. They simply didn't have enough to eat to stay alive. 살기에 힘들 정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배고픈 정도가 아니죠. 탈수는 물이 부족한 거라서 그건 안 되고요. 이 기근은 또 다른 1억 100만 명의 사람들을 뭐 하게 만들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외에도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또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했을까? 그럼요. 뒤에 보니까 many left their island home. 고향인 섬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됐죠?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또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네, 캐나다, 호주, 칠레거든요. 그런 나라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네, 죽은 사람들도 이렇게 많고 그 외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네, 이주한다, 이사 간다 이렇게 되니까 바로 그냥 3번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 B에 있는 단어만 조금 볼까요? deported에서 deport는 뭘까요? deport. 자, import, export는 수출, 수입이에요. 근데 D는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이건 자기가 나간 게 아니라 수동태로 썼죠. 추방시키다 해서 수동태에 추방되다. 이거 쫓겨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immigrate죠. 세 번째는 emigrate이에요. 자, 비슷하게 생겼지만 앞에 걸 보면은 앞에가 얘는 I, am, 여기는 E라고 됐죠. 그러면 migrate.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이주예요. 나오든 가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I am은 뭐겠어요? I am. 네, 들어오는 거. E는 빠져나가는 거가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detained. detain이 뭐예요? detain? 여러분 디텐션 알아요? 디텐션? 요즘은 좀 그런 시대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 때는 받아쓰기 80점 밑으로는 다 남아! 이랬어요. 영어 단어도 뭐 되면 남아! 그래서 나머지 공부를 시켰죠. 그것도 디텐션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났는데 못 가게 잡아두는 게 디텐션이거든요. 그럼 디텐션의 원래 뜻이 뭐냐면 구류, 구금입니다. 막는 거예요. 구류, 구금. 그래서 소년원이라는 뜻으로 디텐션이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은 잘못하면은 뭐 일주일 동안 외출 금지야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또 사용하는 게 detention입니다. 그래서 be detained니까 나가지 못하게 억제당하는 상태, 억류당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지 1번에 be deported는 방출, 추방되는 거고, 네 번째는 어떤 상태? 못 나가게 되어 있는, 구류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보면은 여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선택지를 보니까 선택지 먼저 보면 안 되겠다, 맞죠? 네, 그래서 여기 근거를 찾으시면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근거를 찾아보십시오. 시작. 자, 이 정도면 시간 충분하셨을 겁니다. 밑줄 있는데 볼까요? In bird song also 라고 되어 있죠. In bird song also. 또한 새의 노래에서 밑줄이다 라고 했죠. 요렇게 땡땡 됐으면 그게 뭐냐면 인 거예요. 요렇게 콧물을 흘리고 있는 거는 이건 접속사이기 때문에 접속사. and, 뭐, but, or 이거니까 이 뒤에 거를 안 읽어도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냥 다른 문장, 접속사 뒤에 다른 문장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그게 뭐냐면 콜론 이렇게 땡땡 콜론 찍어 놓으면 그거의 내용을 자세히 풀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 내용이 정말 중요하겠죠. The sequence is what matters. 뭐가 중요하다? sequence? 연속. 그 sequence라는 거는 하나가 아니라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라든지 뭐 기승전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착착착착 쌓여져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또는 연속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단타가 아니라 여러 개가 묶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뒤에 보면 인간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통제한다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서는 힌트가 거의 없고 앞에서 거의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문장만 보고도 선택지로 가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also라고 했을 때 이제 also는 두 가지 경우에 쓰일 수가 있어요. 언제? 앞에 무언가 하나를 얘기를 하고 얘도 그래서 내용을 추가해요. 그래서 A라는 내용 그리고 B라는 내용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B도 비슷해요. 닮았어요. 라고 해서 여기 내용이 여기도 해당된다.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내용에 추가라면 아예 읽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관련이 있다면 앞에서 힌트를 얻는 것도 괜찮고 여기는 지금 힌트를 얻는 문장이긴 하지만 일단 also가 있으면은 잠깐 멈추고 선택지로 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앞에랑 다른 내용, 거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 상태에서 선택지를 한번 보고 모르겠으면 더 읽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조금 그래요. 노트가 뭐야? 인데 요거 있잖아요. 이 까매야지 이럴 때는 이런 거 음표. 네, 그래서 음악에서 이렇게 하는 음표를 note라고 합니다. 음표. 그러면 이게 개개인이 아니라 개별 음표. 그러니까 각각의 소리, 각각의 이란 말이야. 여기가 비동사의 보호잖아요. little value. 그러니까 valuable이야, valuable이 아닌 거예요. valuable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각각의 음들은 의미가 별로 없다, 가치가 별로 없다.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often, 자주 그렇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Rhythmic sounds are important. rhythmic sounds에서 우리나라 말은 rhythmic sounds가 별로 아니긴 한데 저희 아빠는 경상도 아주 고리타분한 경상도 출신이시라서 근데 우리 아빠 사투리 웬만하면 안 쓰시거든요. 근데 그 마산 식구들하고 전화할 때는 엄청난 사투리 도대체 뭐라는 거야.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몇 년 꽤 됐네요. 돌아가셨는데 맨날 전화 끊을 때 단디해라 이러면 뭘 단디했지? 뭐 지기만 했었어요. 제대로 알아서 잘 똑바로 살아라 라는 표현을 근데 그걸 꼭 그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작별 인사가 단디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단단히 해라, 단디 해라 이러고 막 행님아 이래요. 형님아 이것도 아니고 행님아 밥 먹나 뭐 이렇게 어떤 거죠 이게? 리드믹인데 자 우리는 이런 거를 이제 리듬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영어에서 말하는 리듬은 사실은 그 운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랩이나 힙합 같은 거 할 때 뭐 어떤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없을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없네.
뭐 내 장갑, 네 장갑, 우리 장갑. 그래서 비슷한 말소리가 반복이 되는 거를 이제 운율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말에서도 끝소리가 똑같이 맞추는 시에서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박자라고 보아도 좋고요. 박자. 영어에서 리드믹하다는 거는 물론 길이도 중요하지만 그런 똑같은 소리의 반복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의 소리가 중요하다 또는 뭐 운율이 있는 소리가 중요하다 했을 때 운율은 박자와 리듬, 우리도 리듬이라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Critical role. Dialectic은 사투리라는 뜻이에요. 사투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Critical role,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투리 얘기고요. 네 번째는요. 그럼 언어가 없었게? 소리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각각의 소리, 박자 또는 길이, 그 다음에 사투리, 그리고 소리 체계 요 정도의 핵심어를 잡고 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 시퀀스가 중요하다. 시퀀스라는 거는 뭐예요? 시퀀스? individual이 아닌 거예요. 시퀀스는 1, 2, 3, 4,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야 시퀀스를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예요. of little value, 거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그냥 끝내셔도 되고 만약에 여기서 시퀀스 단어는 알아도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앞에서 힌트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 앞에 문장이 말이에요. 전체 다예요. 앞에가 그냥 한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쭉 보면 language proper,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적당한 언어가 뭐지? proper는 적당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가 고유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고유의 그런 뜻도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은 언어라고 존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소리 이게 아니라 언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요건 강조죠. 그 자체로 어떠한 상태다? 더블 레이어드, 다층화된 상태다. 층이 하나가 아니라 겹겹이 쌓여 있다. 아하, 여기가 중요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쌓여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바로 여기 시퀀스라는 표현으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이 두 개의 문장이었군요. 마침표가 있었군요. 하나로 보였는데 네, single noises 갑자기 웬 소음이야? 소리가 되겠죠. 하나의 즉 단독의 소리들은 각각의 소리들은 이라는 뜻이에요. 각각의 소리들은 단지 상황에 따라 즉 또는 이따금씩 일어나는 뭐인 거예요? meaningful. 그렇죠. 때로만 의미가 있어요. 항상 의미가 아닌 게 아니라 요런저런 상황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only occasionally, 그러니까 항상이 아니라 때로 의미가 있다. 주로 various speech sound, 다양한 소리가 speech sound가 소리가 convey, 전달한다. 무엇을? coherent messages. 그렇죠. 일관성 있는 메시지. coherent도 알고 있어야 돼요. 둘 다 맞아요. 연관성 있는 일관된 즉 논리적으로 틀림없이 쭉 흘러가는 거 그거를 coherent라고 합니다. 언제 그러냐면 only when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삭제 when combined 합쳐졌을 때에만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대요. 합쳐져서 되는 상태, 변화된 상태, 합쳐져서 어떤 상태가 돼요? into overlapping chain, 겹쳐진 사슬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줄에서 뭐라고 했냐면 double layered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overlapping chain이라고 해서 하나 단층적인 게 아니라 다층적인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overlapping chain을 뭐에다 비교를 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맛들이래요. 아이스크림, 어떤 아이스크림? 녹아든 아이스크림. 서로 간에 녹아든 아이스크림이 다양한 맛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체인, 사슬을 구성한다. 즉 단어 하나만 있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즉 잘한다 그러면은 잘한다? 그래 뜻이 정말 반대시 치잖아요. 진짜 잘한다 이러면은 앞에 진짜 이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로는 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두 그렇다?
새도 그렇죠. 인간이나 새나 control of this specialized sound system is 자, 통제라 그랬죠? 이게 특화된 소리 체계의 통제는 is exercised. 이거 연습된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exercise. 이거 우리 생활영어 표현 같은 것에도 exercise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요. 이게 연습된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연습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시행하다예요. 수동태니까 시행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되셨어요? 그러면 통제가 시행된다, 통제가 시행된다, 즉 통제된다 이렇게 우리말 바꾸시면 돼요. 자, 어디서 해요? By one half of the brain, 뇌의 한쪽 반구에서, 반구, 뭐 좌우 그랬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지문에서 그게 꼭 뇌의 왼쪽 오른쪽 나눠진 건 아니에요. 그런 지문도 봤었죠. 자, 보통은 이 반쪽의 어느 쪽? left half, 왼쪽 반구. 보통은 왼쪽 반구라고 알려진 그런 뇌의 반구에서 한다. 그 언어 체계는 학습되는데 언제 돼요? relatively. 상대적으로 어릴 때라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릴 때. 보통 19, 20이 되면은 언어를 자동적으로 배우는 뇌가 닫혀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문법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다고 하죠. And just as many human languages have dialect, 듯이처럼이요. 많은 인간의 언어가 뭘 가지고 있다? 사투리를 가진 것처럼 그러한 동사, 주어, 새 종들도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대요? 그렇죠. 맞아요. 새도 사투리가 있대요. 웃기죠. 그 대화를 못한대요. 먼 지역에서 만난 같은 종의 새도. 근데 보면 우리 멍멍이만 해도 한국 멍멍이한테 말하는 거랑 외국 멍멍이한테 말하는 거랑 우리가 명령어는 다르지만 자기들끼리 만나면 인사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거기는 몸짓 언어기 때문에. 그런데 새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몸짓 언어가 아니라서 그게 다르다고 해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 White Crowned Sparrow, 새 종류예요. 그렇죠? 참새 종류는 노래, 즉 소리를 내는 거죠. 소리를 내는데 so different, 굉장히 달라요. From area to area, 이걸 지역마다라고 하시면 돼요. From person to person은 사람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 So, 그래서, that,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아주 달라서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supposedly 아마도 tell 구별할 수 있을 거야. 뭘 구별하죠? 어디서? They are in the state. 끝내죠. They are 띠리링 where이죠. They are 띠리링 where in the state. 그 주에 어디에 존재하는지 새소리만 듣고 그 주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이 새를 들음으로써, 즉 새소리만 듣고 아, 이 새는 요 지역에서 왔구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사투리 얘기도 물론 있기도 하지만 다 필요 없고 앞쪽에서 이미 다 독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6번. 와, 길이가 어마어마하고 선택지 1, 2, 3, 4 보면 눈으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10초간 눈도장 찍은 다음에 본문에 가서 하시는 거고요.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1분 30초 시작. 자, 고르셨을까요?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뭐 본문 내용을 읽고 풀려고 하면은 아, 좀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이가 길지만 이 밑줄이 위랑 앞에 썼으면 주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걸 읽어야 될 수도 있으나 얘는 그렇지 않아요. 딱 거기만 읽으면 답이 그냥 나와버려요. 그리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시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밑줄 있는데 보니까 밑줄에서 one of the essential purposes of MAP. 그래서 MAP가 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필수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intuition을 뭐뭐뭐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intuition이 뭐예요? intuition? 네, 직관, 직감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본능적으로 아 이건데 이렇게 깨닫는 거 intui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목표가 뭘까를 보면 찾으면 되는 거예요. MAP의 목표. 근데 MAP라는 게 눈으로 보니까 어디 있어요? 이 바로 위에 있잖아요. MAP. Has a simple goal.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purpose라는 단어가 바로 goal하고 동료하다. 그러면 거기 있는 세 줄 정도만 읽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to put off 뭐 하는 거죠? 네, 미루는 거예요. 자, got이 뭐예요? got? 네, 원래 뜻은 내장기가 아니에요. got, 내장. 근데 이 내장에서 뭐가 나오는 건가요? 본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intuition하고 조금 비슷해요. gut instinct라고도 하거든요. gut instinct. 여기에 이제 타고난 본능을 gut instinct라고 합니다. 그래서 got의 원래 뜻은 내장, 본능 속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거. 그래서 약간 세련되게 바꾸자면 욕망 정도가 되겠죠. 뭔가 이제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God-based decision, 욕망의 토대를 둔 decision making, 의사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God-based, 욕망의 토대를 둔 의사 결정을 뭐 하는 거? 미루는 거예요. 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미루는 거. 뭐 할 때까지? A choice, until a choice. 선택까지라고 했는데 a choice can be informed. 선택이 어떻게 돼요? 알려진대요. 무엇에 의해서? 많은 분리된 요소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부드럽게 바꿔볼게요. 여러 가지 독자적인 요인들이 있겠죠. 어떤 선택 또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독자적인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많을 텐데 그 요소들이 모여야만 사실은 결정을 내리는 거, 이성에 의해서 결정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 요소들이 알려질 수 있을 때, 즉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전달되었을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미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오히려 되게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여기 미룬다라는 거, 선택을 미루는 거, 뭐 할 때까지? 충분한 정보가 올 때까지. 되셨죠? 그런데 여기 밑줄 앞에 직관, got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got intuition을 뭐 한다? put off. 여기서 그냥 끝내도 돼요. put off, got-based decision making 이걸 가지고 intuition은 뭐 하는 거? delay 하는 거. 끝. 이렇게만 해도 괜찮습니다. 답이 2번이에요. 2번. 자, 그러면 앞에 보면서 조금 정확하게 해석해 봅시다. 노벨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흐네만은 changed the way, 방법을 바꿨어요. 길을 바꿨어요. 뭐를? The world think,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뭐에 관하여? 네, 경제에 관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upending이 뭐죠? upending. 맞아요. 뒤집는 거. up은 위죠. end는 끝이잖아요. 끝을 뒤집어? 그러니까 완전히 뒤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뒤바꿔 놓으면서 자, 어떤 노션인가 봤더니 어떤 개념인가 봤더니 human beings, 인간은 입니다. 어떠한 결정자? 네, 이성적인,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그럼 이거 이제 동격에 대시되겠죠. 그런 생각을 뒤바꿔 놓은 사람이 바로 이게 카흐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제 뽑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다? 합리적이다, 아니다? 합리적이지 않다. 여기에서 아시겠어요? 별로 동의가 안 되는? 네. 동의되시는 분들이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방식을 바꾸었어요. 세상이 생각하는, 즉,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인간은 이성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존재들이다 라는 생각을 뒤집어 놓은 거니까, 인간이 이성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along the way, 그러는 도중에, has discipline crossing, discipline은 학문 정도로 보시면 되겠거든요. 학문을 cross는 건너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융복합이라고 조금 세련되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분야를 넘어서 다른 분야로까지 넘어가는 거. Crossing influence, 영향력은 has altered, 바꾸어 놓았어요, 방식을. 무슨 방식? Physicians, 외과 의사들이 해요. 그죠?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 걸 바꿔 놓았어요. 왜의 첫 번째. 두 번째, 투자자들이 네, 월스트리트의 위험 요소를 평가하는 방식을 바꿔 놓았어요. 즉 이성적으로 인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본능, 감성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더라. 그러니까 의사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내리는 판단에 대한 분석이 달라지겠죠. 자, 이 페이퍼가 논문이 되겠죠. 가산이니까. 논문에서 카이네만과 동료는 outline, 큰 테두리를 잡은 거예요. 개요를 잡아놓은 거예요. 과정에 대해서. 자, 무슨 과정일까요? For making big strategic decisions. 뭐 엄청난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큰 틀을 잡아놓은 거예요. outline. 뭐 우리 개요를 잡다라고 표현하죠. outline. Their suggest approach, 이게 이제 주어인데요. 그들에 의하여 제안된 접근 방식은 labeled as 뭐뭐라고 이름 붙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어떤 접근 방식,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labeled as 이름이 뭐라고 붙었냐면 MAP라고 붙었다는 거죠. 여기서 프로토콜은 뭐죠? 프로토콜? 통신이라고요? 프로토콜. 우리말로는 의전이라고 하는데요. 의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수행할 때는 뭐 일주일 전에 가본다. 뭐 주변에 카메라를 확인한다. 총기 소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 따라야 하는 순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의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에 assessment면 assess 아까 했었는데. 네, 평가. 그 앞에 이거는 뭐예요? mediate는요,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두 개의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중재라는 뜻이에요. 중재. 됐죠? 그래서 중재, 평가, 뭐 과정 정도로 의역을 할까요? 그러니까 정해진 해결 방법 정도라고 이름 붙은 거래요. 불러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는. 그래서 이 MAP라는 것은 목표가 단순한데 이 목표가 뭐 하기다? 뭐 하기? 맞아요. 본능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미루기다. 뭐 할 때까지? 이 선택이라는 것을 알려지는 거예요. 그 뇌에 의해서 본능한테 이렇게 선택을 해라고 정보를 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정보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라고 이 사람이 최근 인터뷰, 포스트는 이제 신문이고요. 거기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structured process에서 구조화된 과정인데 아까 프로토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structured라는 표현을 쓴 거고, 구조화된 과정은 call for가 뭐죠? 네, 요구하다, 요청하다. 자, 뭘 하라고 하는 거냐면 analyzing, 즉 본능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분석을 요구한다. 분석이 필요하다. 뭘 분석해요? 결정을 분석해요. 자, 뭐에 토대한 결정? 무엇에 토대를 뒀어요? 이게 뭐죠? 6에서 7이에요. 6에서 7. previously, 이전에 선택된 특성. 그러니까 예전에 선택했던 특성 중에서 한 6, 7개 정도의 토대를 둔 결정. 즉, 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거를 7개를 모아서 분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본문이 오히려 어려워요. 답 찾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리고 discussing, 논의하면서 each of them, 그 각각의 것들을 독자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 각각의 사건들을. 그리고 또 뭐도 해야 돼요? 자, assign이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데 즉 그 각각의 특징들에게 relative percentile score,
각각의 독자적인 퍼센트 점수를 주는 거야. 즉 각각의 일들을 가지고 여기도 요 사건도 한 20%의 비중, 요 사건도 한 20%의 비중 이렇게 비슷비슷한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너무 크게 보고 이러면 안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점수들을 활용해. 맞죠? 뭐 하는데? 전체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그러면 그 프로토콜 과정,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 해요? 그 전에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모아서 각각을 평가를 해보고 그걸 가지고 차지하는 비중도 해보고 다 모아서 전체적인 평가를 내려라 이렇게. 그래서 본문은 엄청 어려웠지만 답을 찾기 위해서는 거기 몇 줄에서 put up랑 동료를 찾아라 이게 그냥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52쪽이에요. 52쪽. 주제, 제목, 요지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영어에 조금 관심이 있었다, 국어에 관심이 있었다 이러면은 거의 안 틀리는데 몇 가지 함정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 공시에서 나오는 주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는데 전에는 이 주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목차 한번 보실래요? 목차에 보면은 컨텐츠라고 앞에서 한 2장 이렇게 넘기면 컨텐츠라 해서 이렇게 전체 목차가 있는데 거기에 독해에서 독해를 7가지로 나눠놨잖아요. 자, 주제가 보통 하나에서 2개 정도 나와요. 하나에서 2개. 근데 보통 1개 나오거나 안 나올 때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고 빈칸 추로는 2개에서 4개 정도 나와요. 근데 빈칸하고 연결하는 같은 덩어리예요. 그래서 2개에서 4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도 보통 한 2개 정도 나왔습니다. 2개 정도. 그리고 순서, 그 다음에 문장 넣기, 어색한 거 고르기가 예전에는 하나씩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 3가지가 하나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요. 즉,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는가를 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누기는 7개로 나눠놨지만 이걸 다시 좀 나누자면 주제, 제목, 요지는 전체를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빈칸 추로는 보통은 세부적인 거. 세부적으로 그 내용만 파악하는 거. 일치, 불일치는 거의 어휘 수준에 있어서, 그죠? 같은 단어를 얼마나 외우고 있는가, 이거. 밑에 5, 6, 7 여기는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고력을 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52페이지로 돌아오고요. 주제, 제목, 요지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는 지금 선택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항상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고요. 선택지를 먼저 본다. 2번째, 선택지에 있어요. 본문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주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용 일치, 불일치에서 일치는 해. 그렇지만 주제는 아니야. 즉, 일반론과 구체적인 얘기했을 때 일반적인 거를 그냥 던지고 말 수도 있고 그 일반적인 거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걸 말하고 싶어 했을 때 거기서 주제를 찾으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이렇대 라고 해서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나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거나 예시는 아무리 분량이 많아도 국어는 주제가 아니라 위에 있는 일반론에서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함정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모았을 때 보통은 뭐 뒤에 앞에 이걸 하지만 그렇게 안 되고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앞에는 이 내용, 그리고 뒤에는 이 내용 2개를 합쳐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나열된 합쳐서 푸는 그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는 거고, 요 부분의 문제가 최근에 갑자기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예전에 봤던 건데 약간 기억을 더듬으면서 문제 풀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How users learn new technology. 여기에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How에 두지 않을 거예요. 왜? How는 하나, 둘, 셋, 넷 다 나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How에 포인트를 두면 도대체 뭘 봐야 되는가에 모호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겹치는 건 빼버리시고, 2번째는 뭐에 포인트를 둘까요? 네, 이용자들, 그리고 새로운 기술. 기술을 사용자들이 배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방법. 2번째는요. 이북이 작동해.
타블렛 컴퓨터에서. 타블렛 컴퓨터라는 말 몰라도 괜찮아요. 판으로 생긴 컴퓨터 이거죠. 그 여기는 이북의 작동 방식, 작동하는 원리, 방식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 포인트는 이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컴퓨터가 아니라 태블릿 컴퓨터에서 이 정도 범위를 한정시키면 돼요. 세 번째는요. 그렇죠. 터치 스크린 테크놀로지의 작동 방식 이렇게 돼서 터치 스크린 테크놀로지가 이제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을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How touch screen have evolved. 이건 발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발전했는가 했을 때는 이제 기여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실험이나 뭐 업적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역사적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뭐 실패, 성공 이런 얘기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 워드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여기 마지막 문장을 먼저 보는 거잖아요. 마지막 문장. This type of screen, 이런 유형의 스크린은 알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 과학 전문 용어니까. 그래서 어허허 스크린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까지만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한 종류의 유형인 거니까 아 그래? 그래서 눈을 이렇게 쭉 올려가는 거예요. 눈을 쭉 올려가는데 자 눈으로 보면서 뭐 벗 이런 거가 딱히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일단 이제 제일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제일 위로 올라가면 The ebook applications 이용 가능한 타블렛 컴퓨터에서 이랬으니까 타블렛 컴퓨터도 얘기도 나오고 이북 애플리케이션도 나오고 그죠? 이용한다 터치 스크린 기술을 그래서 선택지 1, 2, 3, 4번에 있던 소재는 다 나왔어. 소재는 이미 다 등장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겠다인 거예요. 소재를 소개했을 뿐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봐야죠. 어떤 터치 스크린은 특징으로 해. 그래서 일부 터치 스크린의 특징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살짝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아까 some 있죠? 지금 빨간색으로 한 거에 some이 있었어요. some 그랬으면 쭉 내려와서 가운데쯤에 other 짝꿍인 거예요. 일부는 그래, 다른 일부는 이래 이렇게. 그러니까 some하고 other를 보면서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타블렛 컴퓨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여기도 특징으로 한다 이랬으니까 두 가지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선택지에는 종류에 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죠? 종류는 없고 배우는가, 작동하는가, 발전했는가 이런 내용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조금 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를 나눴는데 무엇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나누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자, 특징으로 한다 했을 때 glass panel, 유리 판넬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유리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보는 거죠. 유리판인데 covering 덮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여긴 전하란 전문 용어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전기적인 전하를 띄고 있는 전하가 뭐냐면 뭐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마이너스가 뭐 빙글빙글 돌고 있는 똑똑해. 뭐 그런 애들이에요. 그 전문 용어 모르면 괜찮아. 그냥 쇠로된 표면들인데 이 쇠로된 표면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는 알 수 있죠. 맞닿아 있는 상태이겠죠. 표면들의 상태. 됐어요? 쇠로된 표면들을 덮고 있대요. 그걸 유리 판넬이 덮고 있대.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런 특징이 있네. 그 특징 속에서 끝나요. 넘어가시고 when 여기도 보는 거예요. 그 화면이 건드려지면 이거죠. 왜냐면 여기는 그냥 그런 특징이에요 했는데 전문 용어니까 그게 넘어갔어요. 자, 건드려지면 두 개의 쇠로된 표면이 feel the pressure, 압력을 느껴요. 그래서 접촉해요. 됐죠?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압력은 보내요. 자, 이 압력은 보내요. 앞에서 발생한 압력은 보내죠. 뭐를? 전기적 신호를 컴퓨터에. 그랬더니 그거는 which translate 바꿔요. 컴퓨터가 바꿔요. 뭐로? 아까 있었던 접촉 있었잖아요. 화면 건드린 거를 명령어로 바꾼다. 자, 지금 뭐 설명하고 있어요? 과정이죠. 뭐 작동 원리 좋습니다. 이과생들은 더 읽기가 쉬웠겠죠. 건드리니까 이게
명령으로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glass panel 이게 뭐지? 몰라 그냥 넘어가? 이렇게 건드니까 이렇게 됐어 라고 해서 이러한 버전, 이러한 유형의 터치 스크린을 뭐라고 부른다? 요거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resistive screen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터치식 화면, 그러니까 무슨 앞식, 감압식은 왜 화면 중에 우리 되게 내비 중에요. 요즘 내비는 살만 닿아도 알죠? 근데 옛날 내비는 볼펜 들고 다니면서 눌렀던 거 알아요? 네, 그 손톱으로 이렇게 막 하고 추우면 또 얘가 인지를 못해. 네, 그래서 여기는 압력에 의해서 하는 거가 이제 앞에 얘기고 뒤에는 전류가 빠져나가면 그걸 느낀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네, 터치 스크린의 작동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문 용어 넘어가시고 because 왜냐하면 the screen react 화면이 반응을 해요. 뭐뭐에 그러니까 앞에를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터치 스크린이 뭐 하는 거? 작동하는 거를 얘기를 하겠죠. 압력에 from the finger 손가락으로부터 오는 압력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 뒷부분 this version of the touch screen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전문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왜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라서 해서 과정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컴퓨터는 a single electrified metallic layer가 있대요. 하나의 전기가 흐르는 쇠판으로 되어 있는데 뭐 아래? 유리 판넬 아래에 있대요. 위치가 좀 다른 것 뿐이에요. When the user touches the screen, 자 이번에 화면을 건드려요. 그랬더니 some of the current, 자, current는 우리 보통은 흐름이라는 의미에서 공기의 흐름도 되고 바닷물, 조류, 그죠? 뭐 조수 간만에 차이할 때 그런 조류도 되고 너무 많은 뜻이 있는데 지금은 그 전자기, 그 마이너스인 그 전하라고 부르는 걔들의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일부가 passes 이동한다. 뭘 통해서? 유리를 통해서 어디로?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그걸 갖고 있는데 내가 건드리면 그게 내 손으로 이동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니까 뭔가 걔가 느낀다는 얘기죠. When the charge is transferred, 전하가 이동하면, 이 과학용어, 이동하면 컴퓨터는 해석한다. 자, 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건드렸잖아요. 여기 터치가 일어났고 이동을 해요. 그러면 해석을 한다. 뭐를? The loss, 손실을. 이동한 거를 손실이라고 표현했죠. The loss in power, 전력의 손실을 as a command, 명령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수행한다. 뭐를? 기능을 수행한다. 뭐를? The user desires, 이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도 건드리면 이런 과학적인 반응을 해서 얘가 이렇게 command, 이를 명령을 하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모르는 거 있긴 하지만 얘네는 이렇게 작동을 하고 얘들은 이렇게 작동을 해서 작동 원리. 그래서 터치 스크린 테크놀로지가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좀 골치 아프지만.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직 수업 시간 2분 남아있으니까. 자, 2번은 조금 짧은 지문이에요. 뭐 엄청 짧은 건 아니고 조금 짧은 거고 선택지를 보면은 첫 번째가 true face, 참된 얼굴, 그리스 신들. 그러면 1번은 포인트가 신에 있을 거예요. 신. 두 번째는 the hall of mirrors, 거울의 방 versus 이건 싸움 같은 거 할 때 뭐뭐 대라고 하는 거 있죠. versus the salon of Apollon인데 물론 이 거울의 방이랑 아폴론의 방 얘기도 나와요. 살롱도 방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랫부분에 그냥 예시로 등장을 해요. 예시. 그러니까 전부 다 얘도 그렇고 그냥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만 반복한 거지 이게 제목, 주제, 요지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있네요. 운하가 가져다 주었는가? more, 더 많은 것을. 뭐보다? just water, 물 이상의 것을 가져다 주었는가? 베르사유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운하의 역할이 되겠네요. 운하, 포인트가 운하에 있어요. 네 번째는 Versailles, 베르사유 궁에 포인트가 있어요. 원래는 뭐였다? 네, 허름한 오두막에서 멋진
궁전이 된 거인데, 원래 이제 보통은 제일 마지막부터 보는 거니까 마지막 이제 보니까 신 이름 얘기 나오고 루이 얼굴 얘기가 나와. 그래서 아 뭐냐? 그죠? 아 뭐냐? 그리고 앞에를 봤더니 그냥 끝 나버리는 거예요. 루이 14세가 필요했어요 궁궐이, 이렇게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뒤에 궁궐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할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답이 4번으로 갑니다.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갈게요.